2025년 2월 대한민국.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혔고 한 사람은 여전히 자유롭다. 불과 1년 전 이들의 위치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다. 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구속의 문턱에 선 야당 대표였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것이 어떤 의도였든 결국 그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되고 말았다.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는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많은 혐의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검찰은 그를 집요하게 추적했고 그와 가까운 인물들은 하나둘씩 사라졌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자유의 몸이다. 수사망은 조여오고 혐의는 쌓여가는데 그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불체포 특권인가? 정치적 거래인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거대한 힘이 작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본다.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중대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건에서도 연이어 죽음이 뒤따랐다. 이 모든 죽음은 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바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었다. 관련된 인물들은 끝내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중요한 순간마다 사라졌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들의 입을 영원히 막으려 했던 것일까? 첫째, 김문기. 그는 왜 혼자 남아야 했나?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관계자,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그는 검찰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그는 사라졌다. 그가 알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면 대장동 사건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진실을 말할 기회를 영원히 잃었다. 이재명 대표는 그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단언했다. 그러나 한 장의 사진이 그 말을 뒤집었다. 김문기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함께 호주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이 얽혀 있었던 것일까? 둘째, 정진상. 그가 사라진 이유. 그는 단순한 보좌관이 아니었다. 이재명 대표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는 동안 그는 언제나 곁에 있었다. 그러나 정진상은 이제 제야에 묻혀 있다. 그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집중적인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어떤 비밀을 품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는 왜 끝까지 증언하지 않았을까? 셋째, 이병철. 돈의 흐름을 알던 자의 죽음. 대장동 개발에 숨겨진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던 회계사 이병철. 2022년 10월 그는 돌연 숨진 채 발견되었다. 공식적인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게 단순했을까? 그는 죽기 직전까지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사업의 돈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끝내 마지막 증언을 남기지 못했다. 그의 죽음과 함께 대장동의 자금 흐름을 밝힐 마지막 단서도 사라졌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 그가 입을 열기를 원치 않았던 것일까? 이 사건에서 가장 기묘한 점, 그와 관련된 인물들은 하나둘씩 사라졌지만 정작 그는 여전히 자유롭다. 혐의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법은 그를 감옥으로 보내지 못했다. 그는 법과 정치의 경계를 넘나들며 기회가 올 때마다 살아남았다. 그를 보호하는 방패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방패는 무엇인가? 바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법원의 판단. 첫째,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의 방패막.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 하나가 그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2022년 대선 패배 후 이재명 대표는 곧바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그리고 당선됐다. 그는 국회의원 신분을 얻는 순간 강력한 방패를 손에 넣었다. 이제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문을 먼저 통과해야 했다. 그를 잡으려는 검찰, 그리고 이를 저지하려는 국회.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때마다 국회는 거대한 전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다. 부결.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의 방패막 속에서 살아남았다. 둘째, 법원의 판단. 결정적 증거 부족. 하지만 그를 감옥으로 보내기 위해선 또 다른 문턱이 남아 있었다. 바로 법원의 판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도주의 우려 없음.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다. 왜? 그가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그를 구속하는 순간
이 사건은 법정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왜 그는 법 위에 존재하는가? 라고 반문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결국 그는 지금도 감옥 바깥에 서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수많은 권력자들의 몰락을 지켜봤다. 그러나 한 사람이 쓰러질 때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살아남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의도가 무엇이었든 그 선택은 그의 구속을 부른 결정적인 한 수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고 그 혼란의 중심에서 그는 구속되었다. 그런데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었던 또 다른 인물, 이재명 대표는 살아남았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생존 전략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수사 중이던 검찰, 언론,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까지 모두가 윤석열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시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워졌던 검찰 수사의 그림자는 흐려졌다. 구속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한창이던 시기, 그때마다 터진 더 큰 사건들, 그 사건들은 우연히도 이재명 대표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 검찰의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그를 법정에 세울 결정적 순간마다 전국은 요동쳤다. 그는 그 혼란 속에서 살아남았다.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자유다. 그는 정말 살아남은 것일까? 아니면 단지 아직 차례가 오지 않았을 뿐인가?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그는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그도 결국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게 정말 의혹에 불과한 것일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금 대한민국의 이 미스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살아남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